오늘은 바로 오프닝을 갈기겠어. 아닌가? 내려서 갈길까? 자, 오늘도 돌아온 대가리 대부분의 가림없는 리뷰 세 번째 차량입니다. 순정차 기준 세 번째 차입니다. 현대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고 대표적인 SUV 모델이라고도 하죠. 산타 페 MX-5 모델입니다. 이거 산타 띄고 페가 정식 명칭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띄어져 있는데 되게 거슬리는데 어쨌든 산타 페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6 스마트 스트림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타보기 전에 차를 딱 나온 거 처음 봤을 때 와 저건 아니다 했던 게 왜냐면은 얘랑 디자인이 유사한 차가 있잖아요. 레인지로버의 디펜더가 그런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얘가 딱 나오니까 거의 같은 집안에 나온 배다른 자식 수준의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야 너무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한때 이 차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디펜더를 사고 싶으나 약간 좀 너무 비싸서 저렴하게 사면은 저거를 산다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현대의 디자인이 참 대단한 게 뇌이징이 돼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얘 나름대로 좀 매력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현대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디자인의 실내 옵션이라든지 차량 크기에 대한 거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뷰를 하기 전에 새 차량을 좀 하겠습니다. 죽이잖아. 기름 넣고 지금 80km 탄 건데 788km야. 아 일반연은 고급연 완전 뭐야 또 경고도 왜 떴어? 야 이 차 타면서 경고등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뭐지? 너네 타니까 갑자기 경고등 떴어. 아 갑자기? 아 근데 일반유랑 고급유랑 엔진 필름이 많이 다르다 이거. 어차피 사람들은 일반유를 쓰겠지만 난 고급유 넣는 게 맞는 것 같아. 뒤에 승차감 어때? GV80 순정보다 낫다고? 네. 그럼 생각보다 뒤에 승차감이 괜찮은 거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나한테는. 출력만 높으면. 여기에 삐오파 올라갔지? 존나 팔렸다 진짜. 그냥 디펜더잖아요. 2.5 엔진을 트립을 고른 다음에 그걸 내리고 바꿔야 되나? 오케이. 뒤에 열린 거 없지? 잘 확인해야 돼. 갑자기 물 들어온다. 야 죽인다. 4K네 거의 그냥. 저희 대부분은 시승차를 받으면 깨끗하게 타고 깨끗하게 돌려드립니다. 차 이렇게 내어주신 세차는 제가 해야죠. 자 다시 차량을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제가 받은 차량은 지금 나오는 2025년형 산타페와 다른 옵션입니다. 차량 가액에 대한 금액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타고 있는 차는 기본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산타페를 구매할 때 되게 좋은 게 뭐였냐면 현대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 과하게 많다. 아주 많다. 기본형부터 풀옵션까지 여러 개의 등급으로 쪼개놨는데 핵심은 어차피 캘리그래피 이걸 넣고 탈 수밖에 없고요. 캘리그래피 이거를 넣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 옵션을 넣고 이 정도면 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또 액세서리 추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발판들 사이드 스커트 쪽에 추가 발판을 장착할 수 있거든요. 뭐 기타 등등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히 현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차라고 느낄 정도로 옵션이 엄청 풍부해요. 그리고 이 녀석도 지금까지 난 산타페 중에서 얘가 제일 클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잠깐 나왔던 차가 있거든요. 비운의 차인데 베라크루즈와 산타페 중간에 어디서 태어난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맥스크루즈라고. 그 차보다도 크게 느껴집니다. 차 사이즈는. 저희가 지난번에 GV80을 또 타면서 X5를 비교했잖아요. 근데 실내 탔을 때 탑승감은 GV80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 넓어요. 제가 들은 피셜로는 차량을 모두 설계할 때 우리가 디자인을 그리고 사이즈를 다 만든 다음에 안쪽을 설계하는데 얘는 안쪽을 설계해놓고 바깥쪽을 디자인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내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워. 옵션은 역시 서 있는 상태에서 설명이 나을 것 같아. 뒤에도 열어줄까? 예. 디펜더다. 좋다. 저기 우리 본 건물이 뒤에 주차장이 좋겠다. 저기가 본 건물이면 저기 1층에 전시장, 저기 한쪽에 다이노실, 엔진실, 여기 내장재 하는데 전장, 최종으로 차 한 대 나오고 뭔가 희망이다. 차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산타 페 MX-5 1.6 스마트 스트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색깔은 오카도 그린 펄이라는 색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색깔이. 진짜 오묘하거든요. 색깔이 오묘한데 빛을 발하는 데는 진짜 밝은 약간 좀 모르겠고 이뻐요 그냥. 이거 알았으면 난 배는 이걸로 칠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에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레인지로버다. 약간 그 느낌은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 현대차라고 너무 티를 많이 내는 것 같아. 눈깔 H, 그릴도 H, 엠블럼도 H. 이 범퍼 보면 요렇게도 H다. H가 엄청 많아 이 차가.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이제 캘리그래피 옵션이고 당시에 가장 최고 옵션 사양으로 출고했던 차량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4년도와 지금 25년도형의 모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23년도인가 차량 처음 나왔을 때 출고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25년도형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미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풀옵션인데도 불구하고 휠이 18인치입니다. 그리고 시승차에 맞게 타이어가 달라요. 이거 어디 거야 근데? 처음 봐 이거. 25년형부터는 20인치 휠이 적용되어서 우리 옛날 흔히 얘기하는 불판휠 있죠. 살 막 쫙 있는 거.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5인승 모델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6인승, 7인승까지 있고 옆에서 보면은 차가 좀 이렇게 길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일반적인 SUV는 보통 요 정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깎이잖아요. 이렇게 깎이다 보니까 뭔가 뒤에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는데 얘는 중형 SUV 치고는 엄청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꽤 넓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요만큼만 열리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열려요. 통으로. 문짝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만해요. 문짝 자체가 이만큼 커가지고 넓게 열리니까 짐을 되게 편하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단점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좁은 데서 주차하시면은 이거를 자유롭게 개방용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길고 넓다 보니까 뒤쪽에 닿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개방감이 엄청 좋다는 점, 그리고 트렁크도 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절대 좁지가 않습니다. 꽤 깊은 편이에요. 아, 차가지고 올걸. 인간자 아시죠? 눕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차를 고름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 뭐 SUV인데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그거의 핵심은 또 이 폴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 모델들은 다 이렇게 수동으로 폴딩을 했어야 했는데, 현대가 요즘 좋아진 점은 누르면 선생님? 예, 원터치인데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 짐이 있어가지고, 물론 필 땐 수동으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편하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오 180은 나오네. 그래도 야, 이거 차박할 수 있겠다 이 차. 오, 얘 옵션에 그거 있어. 차박용 매트 있어. 앉아. 있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닫으면은 머리 박살날 것 같거든요. 길이가 이 정도 긴다는 거. 자, 1m 80 나온다 확인했고요. 대각선은 2m까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뒷좌석에 보면은 요 12V 시거제 포인트가 있고 220V짜리 인버터도 있습니다. 그냥 꽂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요것도 있으니까 이 차량의 목적에 맞는, 이 목적을 딱 보여주는 완벽한 가족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차량이 나온 컨셉 자체가 가족형이고 약간 캠핑도 다녀야 되고 이런 형태의 목적성을 띠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거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6열이랑 7열, 6열이란다. 아까 설명한 6인승과 7인승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5인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운데는 좀 타기 불편하겠죠. 6인승은 이게 없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이 없고 요 독립 의자로 두 가지가 있고 뒤에 시트가 추가로 있는 7인승은 이 상태에서 전에 X5 보듯이 뒷좌석이 펴지는 그런 형태의 7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점은 5인승과 7인승의 무게는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6인승이 더 무거워요. 차가 5인승과 7인승은 수동인데 6인승 같은 경우는 요 2열 시트가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열 시트가 시트에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요즘에 신경 많이 쓰는 거 느껴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혹은 옆에 좋다고 있으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누워서 쉬려면 이 시트를 뒤로 넘겨야지만 이렇게 넘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치는 게 아니라 시트가 진짜 이렇게 돌아가서 약간 안마의자 앉아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릴렉스 뭐시기? 릴렉션 시트, 굉장히 편안할 수 있고, 그리고 보면은 종아리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발판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이. 근데 요게 6인승을 선택을 하시면 똑같은 게 옵션이 뒤로 들어갑니다. 어제 창원에 일이 있어가지고 요거 타고 다녀왔거든요. 장거리 정도 했었는데 요렇게 하고 왔다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다시 누르면 원상복귀. 자, 지금부터 더미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미 찹석. 자, 인간 더미 앉았고요. 자, 뒤로 눕습니다. 인간 더미가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 세훈이도 덩어리가 작진 않거든요. 얘도 한 덩어리 하는데 절대 좁지 않아요. 무릎 좁을 것 같은데 여기 안 닿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불편하다면은 뒤로 더 눕힐 수 있어요. 이렇게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편하지? 조수석에 편하게 앉아갈 수 있는데, 운전석도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우리가 졸음쉬도 쉬잖아요. 그때 이렇게 제껴놓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뭐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요. 이쪽에 열선 시트 있고, 자, 여기도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도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도 컵홀더가 있습니다. 컵홀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탑승했을 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 있는 거와 없는 것의 편의상은 또 많이 차이 나니까, 뭐 애기들이 뒤에 탔다 그러면은 젖병 하나 꼽아놓고, 애들 음료수 하나 꼽아놓고, 보니까 하나 꼽아놓고, 여기 아이스라면 하나 꼽아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런 스마트함들도 있는데, 또 여기 앉아보면 얘 추가 옵션 중에 또 그것도 있어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를 추가하면은 이 시트 뒤에 요만하게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어느 시점부터 공기청정 옵션이 순정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추가로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아이를 키우는 집 입장에서는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기라든지 먼지 같은 거에서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도 부러운 게, 제가 아토피하는 천식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먼지 많거나 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컨디션이 되게 떨어져요. 요 공기 충전 같은 거는 사실 있으면은 좀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자 여기서도 수납함 있고요. 이거 잿떨이 아니에요. 수납함입니다. 요즘 차에 잿떨이 없잖아. 잿떨이를 봤어요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잿떨이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수납함이 있고, 여기 장점이 암레스트를 뒤에서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도 열고, 아유, 이렇게 앞에서도 열고 해서 양쪽으로 열 수 있는데, 요런 데다가 우리 물티슈나 이런 거 많이 넣어놓잖아요. 필요할 때 앞에서 꺼내달라고 하면 뒤에서 열어가지고 꺼내 사용하고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시트에, 요런 거는 사실 다인슨 차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카니발 페이스부터 한 거, 그 9인승인데 9인승 논란 있는 거. 아,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그치. 야, 우경은 뭔데? 우경 페이스리프트 했잖아요. 아고 논란 있는 거야? 자, 그런 모델들에만 있는 옵션들인데, 시트에 C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별도의 충전기는 없지만은 여기서 꼽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약간 카니발 같은 느낌의 가족형 차량에 가장 맞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덩치가 좀 큰 편이거든요. 작진 않습니다. 왜소하진 않은데, 지금 앉았을 때 앞자리 당겨놓은 거 아니에요. 앞자리가 B필러보다 뒤로 와 있잖아요. 편한데도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고, 더 눕힐 수도 있고, 틸트는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성인 4명에서 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중형의 SUV 사이즈가 맞나 싶은 좀 느낌이 들어요. 대형 SUV라고 해도 대형? 중대형? 굳이 표현하면 중대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 사이즈의 SUV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사이즈로 봤을 때는 GV80에도 충분히 꿀리지 않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이게 듀얼 선루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 옵션이에요. 70몇만 원짜리 추가 옵션인데, 물론 강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차피 넣어줄 거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여긴 뒤에 와이드인 형태로 되어 있고 열리진 않아요. 그냥 유리로만 되어 있는데, 앞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고, 요게 이제 닫히기만 하거든요. 앞좌석에서는 틸튼 되고 선루프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랬을 거면은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줬으면은 좀 더 개방감 있고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여기 앉았을 때 사실 이 열린 감은 잘 모르겠거든요. 안 보여요. 지금 제 시야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파노라마를 하면은 어쨌든 요게 없어지고 천장이 다 위로 보이니까 좀 더 개방감이 좋았을 거라서. 폭도 좀 편이에요. 지금 폭이 뒤에 거는 이만한데 앞에 거는 작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앉아서 봤을 때는 이 덩어리 큰 차에 비해서 소형차용 선루프 넣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기를 바꿔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앞좌석으로 넘어와서 1열에도 H가 오지게 많습니다. 여기도 H, 전체적으로 H, 다 H.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요 라인에 앰비언트가 들어오고요. 지금 여기도 앰비언트가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파져 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사실 단차가 크지 않아요. 0.1mm? 굉장히 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가. 요 자체가 통째로 뭔가 일체형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라고 느껴지고, 현대기아가 초창기 앰비언트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광량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사제로. 근데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좋습니다. 눈에 거슬리지 않고 적당하게 이쁘게 은은하게 나오고, 필요한 포인트만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앰비언트가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불 들어오고, 여기 불 들어오고 그렇게 있고, 여기 앞좌석도 마찬가지로 수납함이 엄청 많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컵홀더 기본 2개 당연히 있는 거죠. 컵홀더 2개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거 제가 요즘 먹는 물병이거든요. 작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몬스터 캔입니다. 작지 않아요. 그냥 꼽힙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수입차 타봐요. 정신병 걸립니다. 이거 못 걸어요. 이거 못 넣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울트라거든요. 큰 건데, 와, 이거 막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 듀얼 충전 미쳤습니다. 예? 일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기요? 왜 충전 안 하죠? 찾아보세요. 됩니다. 저는 어쨌든 회사에서 쓰는 핸드폰이랑 개인폰이랑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만족한 옵션이거든요. 핸드폰을 2개로 나란히 올려놓을 수 있는데 둘 다 무선 충전이 돼요. 케이블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이 핸드폰을 나란히 2개 올려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치운다고 보면은 여기가 이만한 수납함이에요. 지금 거의 손바닥 2개 면적의 수납함인데, 뭐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운전하다가 먹는 거를 여기다 올려놔도 될 정도로 엄청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납함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아이오닉 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아이오닉에 보면은 가운데가 없고 움직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 막 통행도 됐을 정도로 넓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거기에 수납함이 있었어요. 짐을 막 올려놓을 수 있는. 그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 우리가 사용하는데 가끔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 놓으면 딱 좋더라고요. 이런 수납함 쓸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무선 충전 되는데 포트가 또 있어요. C타입 2개가 더 있고, 그리고 C타입 자체를 하나는 충전만 할 수도 있고 통신과 충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요 선택 상황이 있습니다. 난 이거랑 연결하고 온 거 원치 않아. 충전만 더 선택할 수 있고, 나 이거 연결을 해야 되라고 하면은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요 UVC도 있는데, UVC는 어디냐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거 못 보던 건데? 제 겁니다.
여기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손바닥 반마디 정도? 깊진 않은데 UVC를 눌렀을 때 이쪽에서 UVC가 작동을 합니다. 이 안쪽에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대시보드 봤을 때 여기에는 에어백이어가지고 사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뭐라도 넣어놓을 수 있게끔 수납함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히 공간적 활용을 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어에 보면 또 물병 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안 들어가는데 얘는 길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거의 2리터 넘는 양이거든요. 뭐 이런 거. 예, 쌉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납함이 여기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앞에 여기 도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요. 암레스트까지 해가지고 많은 걸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진짜 가족형 차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자, 운전석으로 합시다.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여기도 H가 있습니다. 여기도 H.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 연결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또 H예요. 이 차량의 디자인은 다 H를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약간 좀 H에 뭐 병 있나봐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면은 핸들은 렌즈로버입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요거까지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인데 매우 흡사합니다. 어쨌든 원래 우리가 현대차를 항상 타면은 제네시스 현대든 여기에 현대 로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고가 없어지고 다른 게 박혀 있습니다. 뭐 LED 불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디자인은 다르게 바뀌었고 전방에 보이는 이제 모니터 12.3인치 모니터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와이드 모니터인데 여기가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제네시스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지만은 이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 부분의 시야를 볼 일은 없으니까 사실 저것 때문에 뭔가 불편하다 이런 건 없어요. 충분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시야감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계기판 볼 수 있고 여기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연동을 해놨는데 산타페도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제가 이 차량을 거의 일주일 가까이 타고 있으면서 케이블이라는 걸 안 들고 탔어요. 무선 카플레이 지원하고 무선 충전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케이블을 따로 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더 깔끔해요. 뭔가를 꼽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 차량에도 HUD 옵션이 있습니다. 카플레이를 연동을 하면은 제네시스처럼 HUD에서 길 안내를 보여주는데 제네시스와 동일합니다. 가끔씩 에러가 있습니다. 뭐 미리 켜고 연동을 해서 화면 안 띄운다던가 아니면 얘가 멈춘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룸미러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일반 룸미러 되지만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 뒤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전자식 룸미러로 바뀌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그러니까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꽉꽉 채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뒤에 룸미러가 안 보이니까 요게 있으면 정말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써보니까 이거 이렇게 유리로 넣으면 뒷좌석 사람이랑 그 아이 컨택 해가지고 약간 민망할 때 있거든요. 네,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차들 이거 없어가지고 싸대로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그 부분의 일부가 벌써 들어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패스 카드 요즘 현대가 밀고 있는 거죠. 이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다 깔끔하게 하나로 뭉쳐놔가지고 뭐 등이라든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리고 SOS 버튼 현대 SOS 제가 보여드렸죠. 기가 막힙니다. 사고 나자마자 바로 전화거든요. 이거 멍텅구리 아니에요. 운전 미숙으로 인하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전화를 못할 상황이어도 SOS로 바로 전화 온다는 거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이거 기가 막힙니다. 궁금하시면은 벨로스터 편 찾아보시면 됩니다. 빵 받고 3초 만에 전화 오거든요. 나 솔직히 이거 광고비 받아야 돼. 그런 게 있고 조수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전동이지만 운전석만 메모리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부분을 누르면 컴포터 스트레칭이라 그래가지고 허리랑 골반 부분을 마사지 해주는 건데 뭐 마사지스트죠. 결국은 요거를 막 이렇게 꽉꽉 눌러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요밀 좀 펴줍니다. 우리가 시트에 장거리 운전할 때 앉아있으면은 엉덩이가 베긴다거나 꼬리뼈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저거 딱 키고서 장거리 운전하는데 훨씬 낫더라고요. 계속 움직여주면서 뭔가 마사지해서 풀어주니까 좀 더 장거리 운전하는데 편안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실내 요 가운데 부분 공조기 조절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지금 얘도 좀 불만이긴 한데 열선을 켜려면은 열선을 눌러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거기를 눌러야 되거든요. 근처를 누르면 안 눌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확성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정확성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누를 수 있으니까 사실 좀 불편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공조기 자체가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으니까 훨씬 깔끔함은 있습니다. 요 레이아웃이 이제 하나로 돼가지고 요거 덕분에 실내가 좀 더 고급스러움을 가져가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토홀드라든지 드라이브 모드나 이제 뭐 내리막 경사로 밀림 방지라든지 기타 등등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4륜 옵션이 안 들어간 상태고요. 4륜 옵션을 넣으면 여기에 터레인 모드가 또 추가로 붙는다고 합니다.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인디비주얼이죠.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주행하면 설명드릴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지문인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문인식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칼럼이 일로 들어왔어요. 요거는 뭐 요즘에 현대기아가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모는
보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마음에 들긴 해요. 전자식이어서 잘 인식이 안 되는 거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훨씬 좋아졌고 옛날에 아이오닉 탈 때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많이 편해졌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일로 옴으로써 여기가 넓어졌다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배치를 굉장히 잘했다는 점. 그리고 이따가 운전하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잘 기억해보세요. 차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딱 그룹이 나눠져 있거든요. 자, 이쪽에 보면은 스마트 크루저랑 여기 앞에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이쪽이 음악 관련된 거 전화라든지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 반대로 돼 있어요. 차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현대는 이게 다 일로 와요. 얘가 일로 오고. 근데 이거를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하면은 물론 양손 운전 해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 운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이 한 손으로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 앞에 디스플레이를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키고 뭐 옵션 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 한 손 내에서 끝날 수 있으니까 운전할 때 신경이 좀 덜 쓰이긴 해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는 것보다는 이 한쪽 내에서 끝낼 수 있는 게 더 좋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배치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운전할 때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세부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쪽이랑 뭐가 다르냐고 할 수 있지만은 얘가 여기 있는 거랑 이게 다른 거랑은 운전할 때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패들 시프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회생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듈들입니다. 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X5 타면서 설명했던 건데 현대기아의 시트 조절하는 옵션이 좋다고 하면 요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조수석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뒷좌석에서도 조수석을 눌러서 좀 더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요것도 되게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서도 있는 거 없는 건 또 내려서 내가 하는 거랑 여기서 버튼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썬루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프론트 리어가 나와 있거든요. 리어 걸 땡기면 전동으로 접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프론트는 땡기면 썬루프 닫히고요. 땡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난 이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거 무슨 감성이죠? 어차피 해줄 거면은 여기도 전동을 넣어주든가. 뭐야 이거? 오, 엄청 빠르다. 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수동으로 넣어줬을까?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차를 구매를 안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거 아쉽다 하는 포인트지 이거 때문에 차 못 쓰겠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 저 옛날에 포르테쿠 탈 때 느끼던 감성이거든요. 예, 지금 2025년입니다. 뭐 그렇죠. 차량 가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나? 그럼 이제 드라이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하이브리드니까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가 붙어있는 모델이고요. 앞서 타봤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구동을 도와주는 정도, 시동을 건다던가 출발하는 정도 정말 서포트하는 역할만 하는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아니라 모터만 가지고도 구동이 되지만 엔진을 구동해가지고 엔진으로도 움직이고 충전하고 다시 또 모터가 구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시동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타 프리우스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고 그 당시 현대에서 라이센스 비를 줘가면서 계속 이런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현대만의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을 추가하면은 HDA 옵션이랑 다 들어가게 되는데 뭐 어쨌든 요즘 현대기아가 사실 제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그거니까 어시스트하는 기능들에는 전혀 아쉬움이 없고요. 차량을 선택하실 때 옵션표에 보면은 평균 연비가 쭉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18인치, 20인치 당연히 연비가 다를 수 있죠. 빌트인 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해서 공연비 차이가 나더라고요. 좀 그 부분이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얼마큼 차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연비가 살짝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오늘은 내 개방이지? 개좋네. 아리가또. 자, 오늘도 지난번 시즌과 같은 코스를 가볼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모델의 하이브리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션은 DCT 미션인가? 일 수 있는데 얘는 DCT 미션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용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에 좀 다른 게 얘는 6단 미션이에요. 몰랐죠? 요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미션인데 얘네가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엔진과 플라이휠 미션 사이에 있는 토크 컨버터 자리에 모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터로 구동할 때는 이 엔진 힘을 쓰지 않고 모터로만 계속 돌려가지고 미션 쪽으로 축을 보내서 구동을 해주고요. 충전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엔진을 구동했다가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모터로만 구동을 합니다. 요게 시내 주행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엔진을 구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기판에 EV라고 떠 있습니다. 요때는 엔진을 쓰지 않고 모터만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한쪽에 이제 배터리 잔량을 보여줘가지고 현재 배터리가 얼만큼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배터리 잔량이 딱 반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남으면은 시동이 걸려가지고 충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모터만 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다는 사실 좀 운행하는 습관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을 세울 때 캘리퍼의 용량, 디스크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패드의 성능에 따라서 제동력이 나눠질 건데, 얘는 어쨌든 전기 모터가 붙어 있으니까 전기 모터가 회생제동을 하면서 1차로 세울 수 있는 저항을 한 번 더 주니까 사실 캘리퍼 생겨본 거에 비해서는 제동력이 생각보다 좋아요. 용량 큰 2P나 아니면은 우리가 튜닝형 4P 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공차 중량이 거의 2톤에 육박하거든요. 2톤이 좀 안 됩니다. 차가 2륜이냐 4륜이냐 5, 6, 7인승에 따라 다른데 1800km 후반에서 1900km 초반입니다. 1930km까지 나갔는데 GV80과 비슷한 무게예요. GV80 그때 2톤이 넘는 무게였으니까 그거 감안하면은 이게 절대 가벼운 차는 아닌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0.6 터보 갖다가 그걸 끌 수 있냐라고 생각했잖아요. 요즘 다운사이징 엔진에 되게 대세적인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덩치는 크지만 엔진은 작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봐도 당연히 미국차 대배기량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다운사이징이 추세다 보니까 3.6 트윈 터보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다 고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얘네도 지금 덩치에 비해서 모자르지 않을까 싶지만은 추가로 하이브리드가 붙어 있다 보니까 딱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단 거기까지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밟아요 라든지 고속으로 막 다니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원해요 라고 하는 조건은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진의 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고출력을 위한 상태가 아니라 연비나 탄력 주행 위주에 맞춰서 운전할 수 있게끔 셋업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출력의 타겟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느려요, 차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산타페를 탔을 때 그런 쪽의 타겟을 잡고 차를 탈까요? 어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답답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제가 며칠 동안 타고 다니면서 장거리를 제외하고 이 시내 주행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환경에서는 절대 불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다 다닐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내에서 가속할 때라든지 순간 가속할 때 뭐 제로 50이나 제로 100까지는 주행할 때 불편함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스트림 터보와 이 하이브리드의 조합은 딱 친환경 차 그리고 가족 차면서 그냥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션이 관건이었는데 이 하이브리드가 개입하는 순간 내가 주행을 하다가 시동이 걸려가지고 개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행하고 있는데 시동이 꺼지고 모터만 간다고 하면은 요 중간 책임지할 때 분명히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가 이거를 굉장히 잘 해냈습니다. 내가 주행하다가 엔진이 개입을 한 상황이 되면은 울컥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엔진이 개입을 해가지고 바톤 터치하는 느낌으로 쭉 갑니다. 미션 또한 이게 변속할 때마다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해가지고 몇 단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동이 걸려서 가고 있을 때 얘가 RPM 얼마 쓰고 있는지도 감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량의 컨셉에 맞게 에코라든가 가족차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아주 셋업을 잘 해놨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서스펜션, 승차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승차감은 그냥 제가 딱 한 줄로 표현하면 되게 고급스러운 일체형 서스펜션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와닿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KW나 올레인지 같은 거 서스펜션 사용해보면은 왜 그 서스펜션이 800만원 1000만원씩 하는지 느껴지는 게, 일상 주행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체형 서스펜션 하면 굉장히 딱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급 서스펜션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셋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서스펜션을 안 타봤을 때 하는 얘기들입니다. 서스펜션이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타보면 일상 주행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장거리 주행이라든지 일반 시내 주행이라든지 좀 노면이 안 좋은 데 다녀도 단단하게 잘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순정 서스펜션인데도 불구하고 SUV니까 출렁거린다 그런 거 없고요. 뭔가 딱딱해 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그 중간 어딘가예요. 단단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지나가면서 노면을 다 읽어요. 얘가 읽으면서 노이즈가 올라오는데 딱 노면을 잘 잡아주고 그냥 깔끔하게 지나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승차감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가 피로도가 쌓여요 라는 느낌이 받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 느껴지고요. 이 차가 2열 시트에 대한 좀 이슈가 많더라고요. 뭐 멀미가 난다 뭐 어쩐다고 하는데, 그 더미님? 네. 그 멀미 나십니까? 아니, 멀미 없는데. 예, 우리 더미는 멀미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소프트하고 말랑말랑 해가지고 승차감이 기가 막히게 또 그런 쪽은 아니에요. 차로 비교하면 소나타 N라인 정도? 오히려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하자예요, 이거 별로예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기도 뭐한 게, 지금 이 모든 게 풀옵션이 4천만원대 후반이에요. 이 덩치에 이 옵션에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간 게 신차 출고 기준으로 4천만원대 후반에 이런 차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전 가성비로 이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차로 비교를 해봐도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금액에 이
이런 옵션을 가진 차는 없어요. 다른 타 메이커로 가더라도 사실 얘랑 경쟁할 수 있는 구도의 차량은 없다고 봅니다. 소렌토가 경쟁할 수 있겠지만은 소렌토도 지금 약간 좀 밀려가는 추세여가지고 이 산타페가 굉장히 판매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의 진짜 우주차량 가성비는 이거를 지금 중고차로 사는 거예요. 한 3,500에서 3,800 정도에 되는 중고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 사면 제가 봤을 때 진짜 꿀매입니다. 뭐 키로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정도 옵션에 그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면 저는 고민하고 살 것 같아요. 차를 보내준 딜러 형이 저한테 저 차 바꾼다고 했을 때 산타페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박았어요. 형 미쳤냐고, 나한테 산타페를 추천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산타페를 안 타봤었고 디자인만 보고서 했을 때는 아씨 저거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심어져 있었는데 차 받고 타보고 딱 3일 만에 뒤집었습니다. 아 이거 죽인다, 이게 진짜 우주차량 가성비다. 지금 내가 차를 사야 된다고 하면은 난 이거 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벌써 어제 장거리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500km 탔거든요. 크게 불만을 가진다는 이런 느낌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잖아요. 연비가 죽입니다. 연비 주행으로 한다는 거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속하고 감속하고 그렇게 편하게 타는 편인데, 그렇게 타도 출퇴근하는데 평균 13km 나옵니다. 조금 신경 쓴다 14, 15km 우습게 나와요. R8 기름 오지게 먹고요. GT 살벌하게 먹습니다. 그전에 그때 X5M 얘는 거의 탱크입니다. 리터는 5km씩 나왔거든요. 사실 차량을 타고 유지함에 있어서 기름값이 얼마가 나오든 그거는 제가 감수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연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짜증나는 거는 주유소를 자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아깝진 않지만 기름이 덜 들어가기가 좋고요. 주유소를 자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풀로 주유를 하면은 일반유 기준으로 한 9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얘가 트립상으로 거의 한 850, 880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땅을 채워놓고 114km 주행했는데 트립에 765km가 남았어요. 일반유랑 고급유랑 연비차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주행하는 조건 자체가 하드코어에 밟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있습니다. 이 엔진 필링은 달라요, 확실히. 저에게 엔진을 가르쳐 주시던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구상 터보차에 일반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계 자체가 부스트를 쓰면 그걸 고압축으로 압축해서 폭발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일반유보다는 고급유가 훨씬 더 좋은 거고, 고급유를 써야 출력도 나오고 정상적인 포텐셜도 나오는 건데, 얘는 어쨌든 제가 하이브리드니까 일반유를 넣고 좀 타보는 거거든요. 확실히 일반유랑 고급유랑 엔진 필링이 달라요. 고급유보다 일반유가 훨씬 더 거칠고요. 소리도 좀 큽니다. 좀 엔진 잡음이 있어요. 고급유는 그런 부분 싹 사라져요. 깨끗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유를 넣어본 이유는 어차피 부스트 쓸 상황이 잘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반유 넣어본 거예요. 터보차인데 내가 고급유 매핑을 했어요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일반유 넣어도 돼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들도 내가 고급유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면 일반유를 넣고 부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일상 주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고급유를 써야 되는 상황은 부스트를 썼을 때 압축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일상 주행할 때의 압축비 정도로 가지고는 일반유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얘는 어쨌든 셋업 자체가 부스트를 쓰는 상황보다는 일상 주행하는 이 상황이 많고, 시동 걸려서 발전기 역할만 하다가 시동 꺼진 경우도 있고, 정말 저RPM으로 주행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일반유를 넣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일반유도 넣어보곤 있어요. 쭉 테스트하고 있는데 연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고급유를 넣으면 한 13km대 유지했었고 일반유 넣으니까 지금 12km대 유지하는데, 뭐 요거 때문에 고급유를 넣어하니 일반유 넣어하니 뭐 이런 부분에 논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터보차니까 엔진 필링이나 엔진 컨디션 생각하면은 고급유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GV80 탈 때 제가 어시스트 하는 게 굉장히 거칠고 아쉽다라고 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주행하고 있다가 뭔가 차가 끼어들면은 거기에서 차가 급정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거친 느낌이 있고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 용서가 되는 게 이 차가 5천만 원이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GV80은 1억이잖아요 1억인 차인데 그 모양 그 꼴이면 그건 욕먹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거의 반값이니까, 반값인데 GV80만큼 사이즈가 크고 옵션도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용서가 되는 퀄리티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또 제가 시승차를 지금 며칠 타다 보니까 찾은 하자인데, 제가 받는 시승차가 다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지금 핸들이 일자가 아니에요. 핸들이 11시 30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시승차의 컨디션이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돌아가 있어요. 얼라이먼트를 보면 되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제 제가 장거리로 지방 다녀오면서 좀 놀란 게, 차선 이탈 보조를 하잖아요. 핸들 어시스트하고 보조를 해주면은 HDA도 켜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스스로 인식하고 쭉 가는 편인데, 어제는 모르겠습니다. 가는데 자꾸 가드레일로 돌진하더라고요. 차 이렇게 안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좀 주행하는 놀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차량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좀 판단이 안 서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GV80이랑 아이오닉 탈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얘네가 오류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시승차만 받았다면 이지랄이에요 지금. 근데 시승차 받은 차들이 또 최신 연식의 차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시승차의 관리가 문제인 건지 원래 이 차가 이만 입고 있는 건지 이제 구분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못 느끼겠는데 제가 차 처음 맞자마자 딱 하자를 3개를 꼽았거든요. 하나는 디자인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못생긴 것 같다. 뇌이징이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느꼈는데, 요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뇌이징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쁜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것도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게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조기를 4기로 돌려놓고 뒤에 창문 하나 열면은 그 공기 부딪히는 소리 있죠. 버버버버버 공명처럼 부딪히는 사운드가 있는데 얘네가 딱 그 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80km에서 100km 넘어가면은 그 소리가 뒤에서 되게 심하게 들립니다. 뒤에서 때리는 느낌이 머리가 울린다 싶을 정도까지 되게 예민하게 느껴졌었는데, 노래를 트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음악을 틀면 해결되니까 이건 논뇌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도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된 부분인데, 얘네가 전기 모터로 구동하다가 엔진으로 전원될 때 시동이 걸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질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엔진 구동할 때 엔진에서 노이즈가 올라옵니다. 필링이 되게 뭔가 거칠고 거기 특유의 노이즈가 올라오는데 그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일반인 분들은 못 느낄 것 같고, 저는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비교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음악을 키면 살아났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들이 음악을 키면서 모든 게 다 해결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한 하자는 요 3가지 정도였거든요. 다 해결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하자라고 볼만한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만족스럽고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 리스트에 견인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얘도 견인 장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견인 장치를 걸면 맥스 1600km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견인을 하면 차를 견인할 거기 때문에 차만 1톤이 넘는데, 재원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견인을 할 수 없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의 1.6 터보다 보니까 제가 출력이 좀 아쉽다 그랬잖아요. 일상 주행에는 괜찮으나 내가 고속으로 밟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그때 걸려요. 못 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끌면 터질 것 같습니다. 엔진이 사실 그 정도 무거운 차를 견인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엔진이 조금 더 컸으면, 출력이 좀 높았으면은 그런 견인하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차량의 컨셉이나 이 차량 금액대의 차를 찾으시는 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되니까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견인을 포기하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하려면 견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걸림돌입니다. 혹시나 그러면 차라리 이거보다 위에 있는 2.5 터보를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걔는 8단 습식 DCT이기 때문에 미션 다 박살납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트렁크에 뭐 휠 이빨 실른다, 폴딩하고 넣으면 제가 봤을 때 한 6짝까지는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휠 타이어 조립된 상태에서.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액세서리 보면은 이 루프 위에다가 바구니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이는 못 실겠지만은 거기에 최소 휠 2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공구를 올렸는지 뭐 이런 거 하고서 묶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봐서는 GV80 살 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GV80 1억이잖아 차가. 봐요, 차가 1억이잖아요 신차 기준으로. 그 금액대의 시야를 이렇게 넓게 보잖아요. 정말 살 수 있는 차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근데 얘는 그거의 반값, 풀옵션을 다 때려도 5천만 원인데 옵션은 GV80만큼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 뇌이징이 안 돼가지고 저 산타페 디자인 좀 그지 같은데, 혹은 산타페 레인지로버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면 직접 타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디자인은 우리가 세워놓고 보잖아요. 운전할 때 보지 않습니다. 산타페는 진짜 많다. 오늘 10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아시죠? 흔한 거에는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옵션 들어가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 보스 스피커. 노래를 또 안 들려드릴 수 없죠.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작까지 걸리셨던 거. 노래 좋아 이거. 노래 틀고 다니면 나거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꼭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GV80 때도 얘기했던 건데, 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느껴지거든요. 얘도 시트가 다각도 조절도 되고 되게 편한데, 고속으로 올라가면 사이드 볼스터에서 쪼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안정감을 주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시트가 이 평평장에 있다가 이 시트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시트에 파묻혀서 운전하는 느낌을 줘요. 여러 매체를 찾아봤는데 시트가 딱딱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딱딱해서 불편하다라는 평도 있었는데, 어느 기준에서 딱딱하다라고 표현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 말캉말캉한 건 아니에요. X5처럼 푹신푹신해가지고 뭔가 푹 들어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약간 좀 단단한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시트에 있어서 만족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요즘 현대 기아 많이 달라졌네요. 산타페
MX-5 신형 모델을 타봤는데 현대가 무언가 차량을 만들 때 있어서 약간 좀 의지를 갖고서 차를 만든다라고 느껴질 만한 요소들이 한두 가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는 목적의식이 있잖아요. 얘는 이런 용도다, 얘는 이런 용도, 이런 게 있는데 MX-5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에 가장 잘 의도하고 차량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차량을 지금 이거 한 대를 구매를 해볼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진짜 구매해보고 싶어요. 차는 너무 좋아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뷰는 현대차는 펠리세이드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란의 9인승 펠리세이드, 9인승을 만들었더니 9인승이라고 아주 욕먹고 있는 펠리세이드를 한번 타볼 것 같은데 다음 시승기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